그랬더니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강 씨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주아 앵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아 앵커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별명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손석희의 후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김주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손석희와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간통법이 폐지가 됨으로써 왜 김주아 씨가 가장 피해를 입게 됐던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김주아 씨는 MBC에서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김주아 씨는 여타 다른 아나운서와는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그냥 써준 거를 그대로 읽는 수준에 머무르는 반면에, 놀랍게도 김주아 씨는 아나운서로 데뷔를 했지만 나중에 기자로 보직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제 거꾸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자를 하다가 아나운서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아나운서를 하다가 기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자, 그렇게 199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별다른 탈 없이 김주아 씨는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정보를 줬는데요. 자, 그런데 2013년도에 어떻게 된 것인지 경제 뉴스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하차하게 됐던 배경으로는 MBC 파업도 지목이 됐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이게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김주아 씨가 하차하기 직전에 놀랍게도 이혼 소송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 사유가 뭐라는 겁니까? 남편의 폭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1997년도에 아나운서로 데뷔하고, 그리고 아나운서에 머무르지 않고 기자로도 계속해가지고 성장하고 싶었던 김주아 씨. 그 김주아 씨 인생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은 MBC의 파업도 아니고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김주아 씨는 2004년도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상대방은 바로 강필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식에 묘한 인물 한 사람이 있죠. 다름 아니라 송대관 씨가 결혼식에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강필구 씨의 이모부가 누구였던 거예요? 송대관 씨였던 거예요. 저 결혼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뭔가 그거와 관련된 사진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결혼식에 대한 사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 기사를 보시면은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거를 경호원들이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식장 내부에서 신부 측 친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까지 진행요원이 막았다라는 거죠. 왜 도대체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했던 것일까요? 혹시 남편이 자신의 얼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를 꺼려했던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그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김주아 씨가 나중에 충격적인 폭로를 했죠. 결혼이 한마디로 사기였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내게 접근했다. 첫 아이 출산하고 난 뒤에 사실을 알게 됐으며 결혼 생활 내내 폭행에 시달렸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저때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남편이 알고 보니까 뭐였다라는 거예요? 유부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김주아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던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 강 씨가 원래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의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학교의 졸업 기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학력 위주 혐의가 됐건 폭행이 됐건 그런 것들에 앞서가지고 당연히 진작에 불륜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2015년도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기가 잘 노르신 것이죠. 진작에 저 강씨라고 하는 사람을 강통죄로 처벌했어야 되는 것인데 간통죄가 폐지가 돼버린 겁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저 소식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게 진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드라마에서 지금 나올 법한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시어머니가 강 씨가 유부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김주아 씨와 강 씨는 둘 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두 사람을 이어줬던 겁니다. 한마디로 주선자가 시어머니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결혼 증명서까지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번에 그냥 이혼을 해버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혼을 못하고 버텼던 거죠. 왜? 누가 있으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김주아 씨가 이혼을 함부로 못했던 겁니다. 나중에 결국에 남편 강 씨는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고 징역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혼 소송 중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내연녀와 등려를 했다라고 하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또 나왔었습니다. 모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김주아 앵커가 2015년도에 이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말 기가 잘 노르시죠. 막장 가족도 저런 막장 가족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송대관 씨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김주아 씨는 MBC를 떠납니다. 그리고 TV조선으로 이적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는데요. TV조선으로 가지 않고 김주아 씨는 MBN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TV조선은 재정도 많고 조직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김주아 앵커가 가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김주아 앵커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겠죠. 자, 그렇게 MBN에서 뉴스를 이끌던 김주아 앵커에게 논란 한 가지가 터지게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최순실 씨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내용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언니를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덕분에 그 언니는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저기서 이제 언니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편지를 두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은, 야,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최순실 한 사람한테 지금 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이 있던 것인데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둔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언급을 합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꼬신 여자가 잘못입니까? 한눈판 남편이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 아닙니까? 이런 예시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의 후계자다라는 별명처럼 손석희 앵커에게 제대로 배운 것이 맞냐, 이런 반응도 있었죠. 김주아 앵커가 손석희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손석희가 김주아 앵커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이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손석희 앵커죠. 그런데 JTBC 손석희를 통해서 퍼져나간 내용의 결말이 어떤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반면에 김주아 앵커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한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김은국 씨한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을 직접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 인터뷰를 할 때도 김주아 앵커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손석희한테 뭘 배웠냐, 그런 욕을 또 먹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석희는 철저하게 여성의 입장을 잘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김주아 앵커는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겁니까? 일방적으로 여성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여성과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로부터 엄청난 비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김은국 씨한테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끝났습니다. 손석희 앵커는 계속해가지고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뉴스를 해석하려고 했었고, 김주아 앵커는 주관적인 생각은 집어넣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손석희 앵커와 김주아 앵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김주아 앵커는 MBN을 이끌어 나가면서 계속해가지고 혁신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상 최초로 AI가 전달하는 뉴스를 지금 MBN이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손석희는 JTBC의 총괄 사장입니다. JTB 뉴스는 혁신하지 못했고 계속해가지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이 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뉴스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혁신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고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혁신하기는커녕 계속해가지고 시청률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양쪽 중에서 어느 쪽이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주아 앵커가 손석희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손석희 앵커가 김주아한테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글자 그대로 드라마에서 볼 법한 말도 안 되는 남편의 만행으로 인해서, 남편 가족의 만행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냈던 김주아 씨. 그런데 그 모든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멋진 여성으로서 끊임없이 회사를 혁신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혁신하고 있는 김주아 씨의 모습이 참으로 현재 지금 여성주의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